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병석 의장님과 또 임채정 의장님, 또 제가 부산에서 늘 따르고 모셨던 우리 김용호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주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늘 남이 하면 시간이 길어 보이는데 제가 하면 긴데도 짧게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토론회 주제 발표를 이렇게 요청을 받으면서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저보다 훨씬 정치 경험과 경륜과 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과연 고민했던 지점들을 풀어놓는 게 맞느냐라는 걱정이 하나 됐었고요. 두 번째는 이 정치 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전제 사항으로 개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또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켜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촉발시키는 것이 맞는가, 현실 정치인으로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미 대선 레이스는 시작됐고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대선 전국에서 과연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이 정당한 건가, 또 이 현재의 정국을 너무 어지럽게 하는 건 아닌가, 또는 시작된 대선 레이스를 틀을 흔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서요. 오늘은 어떤 실현 가능성보다는 이상적인 어떤 그런 지점에 있어서 시간을 두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10개월 남은 이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를 촉발해서 전국 자체를 이 개헌의 논의로 소용돌이에서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제가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정치위원회에서는 선거제도 협상 과정에 제가 정개특위 간사를 임하면서 왜 실패를 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게 문제가 있었고, 또 완벽하게 실패로 끝난 이유에 대해서 실체적 경험담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우리 정치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상적인 어떤 제 생각을 조금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18대 때, 40살 때 참 우리 김용호 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청운의 꿈을 안고 대한민국 정말 한번 제대로 발전시켜보고 민생 한번 챙겨보고 반듯한 나라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530만 표 이상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 그 공간 위에서 제가 18대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적어도 500만 표 이상 국민들의 민의가 수렴됐다고 하면 최소한 국회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잘 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원구성부터 시작해서 아마 18대가 원구성을 가장 늦게 한 국회였을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시작하자마자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 국회는 다음 대통령을 먹기 위한, 다음 대통령을 쟁취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그때부터 벌이고 있다는 거죠. 야, 어떻게 이래가지고 우리 국회가 어떻게 생산적이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상 비춰보니까 이렇게 적대적으로 싸워야지만 이 정부가 실패를 해야만 다시 이 정당이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이 구조가 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한 명 한 명의 역량이나 경험이나 소신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 내에서 반영하고 투영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아니더라. 저 자신도 집단화돼 가지고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그 편을 들 수밖에 없었고, 상대는 이명박 정부가 잘못되기 위해서 공격하고 싸우고, 그래서 의원 개개인의 어떤 입법 활동, 의정 활동 또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당원 중에 우두머리들이 모여가지고 이 권력을 잡기 위한, 대통령을 잡기 위한 난투극을 벌이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적대 정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 돼 왔다는 것이 제가 이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는 승자독식 제도가 분명히 있는 거다. 권력을 잡은 자가 선이 되고 권력을 놓친 자는 악이 돼서 이 선악의 프레임으로 가는 이런 적대 정치, 이 적대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그 분노를 통해서 공생관계를 이루는 이러한 정당 제도,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벌써 정치권에 뛰어든 지가 벌써 원외 4년을 포함하면 14년째더라고요. 1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 다양화된 우리 국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다양화돼 있는데, 그 다양화된 국민들의 요구를 의회 내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거는 양당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아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난번 정개특위에서의 선거제도 합의마저도 불가능해지는, 그래서 아주 기형적 제도가 나타났고, 그 기형적 제도는 선거를 통해서 위성정당이라는 참 웃지 못할 시대의 사건을 우리 정치 역사가 만든 거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제도적이나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처럼 보여도 내용적으로 민주주의가 안착되거나 성숙된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정치 개혁을 끌고 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먼저 해봤는데,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정당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제, 선거제도 이거를 뛰어넘어서 정당이 개혁하고 정당이 변화하고, 저는 이것이 우리 정치의 모든 문제점들을 저는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다. 정당 민주주의의 실현이 그나마 제도적인 변화나 개헌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사실상 정치를 해보면요 아시겠지만은 제왕적 당대표, 제왕적 원내대표, 양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4명과 대통령 5명만 있으면 대한민국 정치 다 끌어가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거수기고 그냥 거기에 쫓아갈 수밖에 없고, 또 공천권으로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의 말이 당론이 됩니다. 당대표가 매일, 매일은 아니죠, 일주일에 2-3번 정도 최고위원을 하면서 한 얘기가 당론이에요. 우리는 그 당론을 귀로 듣고 뉴스로 듣고, 아, 당의 기류가 일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은연중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의원총회라는 것은 그것을 추인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이다. 저는 공천권의 문제. 그러니까 극단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반복되고, 또 하나는 강제적 당론이라는 이런 굴레.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소신이나 개인의 철학. 예를 들어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당선되고 첫 추경을 했어요. 사실상 인수위도 없는 대통령이 예산을 조정함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첫 추경까지도 반대 정당이, 얼마 전에 야당이 돼서 국민으로 심판을 받은 정당이 이것을 반대하고 퇴장을 해버리는데, 저는 나갈 수가 없어서 앉아 있었거든요. 혼자 앉아 있으면서 혼자 찬성 버튼을 눌렀어요. 바로 당에서는 원내대표 입으로 제명 얘기가 나왔어요. 그 이후로 저는 당에서 왕따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 그때 공무원 증원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거든요. 공무원 증원, 우리가 여당일 때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1,300명 늘리겠다는 거 400명으로 줄였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해서 도대체 그러면 국회의원이 왜 필요하냐? 정당만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당 개혁을 해야 된다. 정당 민주주의의 안착이 우리 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를 끊어낼 수 있는 시작이다, 저는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중앙당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고비용 정치, 중앙당에서 사실상 당비라든지 정당 보조금 대표가 닿습니다. 우리한테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 당비나 또는 우리 정당 지원금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법 활동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정당이라는 게 조직, 홍보 이런 쪽에 거의 다 예산이 집행되고 밥값이라든지 이런 걸 집행되는 것이지, 정책이라는 파트에 얼마나 고급 인력들을 많이 우리가 그 비용을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고비용의 중앙당 제도, 이거 한번 원내 중심 정당으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중앙당이 강화돼 있다 보니까 당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뽑히게 되고 제왕적 당대표로 군림하게 되고, 이분에게 공천권이라는, 참 국회의원의 이 목숨줄을 쥐고 있는 이런 제왕적 당대표에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앙당을 폐지하고 정당대 의장이라든가 전국위원회 위원장 정도가 명목상의 대표를 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국식 이 정당제도라는 걸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같이 아울러서 공천제도, 이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 공천심사는 그 신청자에 대한 검증 기능만 하고 검증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게 물론 물갈이라는 부분,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저는 한 명 한 명 국회의원들이 경험과 어떤 철학과 소신을 의회 내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하면 물갈이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의정활동을 반영해서 100% 우리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경선을 통한 상향식 제도, 이것을 안착하고 더불어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어떤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의회 제도를 만든다면 소신 있는 의정활동 속에서 양당의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러면 중도에 있는 의원들끼리의 어떤 컨센서스가 사실상 국회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천제도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공천 피해자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지점입니다. 또 지역위원장 제도도 국회의원이 맡는 게 맞느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성주입니다. 지역구 가면 그 성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도저히 경선으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지역위원장을 국회의원이 맡고 있는, 현역 의원이 맡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공천제도를 완전히 국민에게 돌려드린다? 그거는 한 명의 국회의원이 들었으면 영원히 해먹으라는 얘기가 똑같기 때문에 지역위원장도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는 그런 당원이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지역위원회를 위원회, 그야말로 사무실 이런 것 고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좀 위원회에서 공정한 경선을 관리하고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마지막으로 하는 게 강제적 당론입니다. 이 당의 근본적인 이념, 철학, 예를 들면 안보 문제라든지 국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강제적 당론이 아니라 권고적 당론, 그리고 당론이 없이 본회의에서 자유투표 맡기는 이런 형식으로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내 소신은 이겁니다라고 국민에게 얘기할 수 있는, 한 표 한 표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강제적 당론 폐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내대표도 제왕적 원내대표가 아니고 여야 협상이라는 게 크게 필요 없는 아주 첨예한 법안에서만 원내대표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한 명 한 명 의원들의 생각들이 모여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양당제든 삼당제든 다당제든 간에 그런 것들이 합의를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모여서 모임이나 포럼이나 연구단체를 통해서 함께 의논하고 머리를 맞댄다면 정말 이러한 적대적 정치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문호를 더 넓게 개방해서 벽을 낮추고 내가 이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 사람을 추천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투표권을 확보할 수, 물론 역선택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문제는 되지만 정당의 담장을 낮추는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정당 민주주의 안착, 내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권력 구조의 개편 문제나 선거제도의 개편 문제보다 한 단계 더 넘어서 우리 정치에 문화적으로 이걸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을 먼저 하는 정당이 저는 국민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드리면 권력구조 문제입니다. 사실 권력구조 문제는 제가 소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30살 때 책을 낸 적이 있는데, 정치 재전망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는데, 그 책 속에 많은 소장 교수님들과 머리를 맞대면서 우리 정치가 어떻게 권력을 분점하는, 그래서 분점 속에서 합을 만들어내는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걸로 하고요. 혹시나 또 현행 대통령 제도에 대해서 또 뭐 이런 그 변화에 대한 문제가 촉발될 것 같아서 제가 다음 기회에 제가 주제 발표를 주신다면 저의 소신을 좀 말씀을 드리고, 현행 대통령 제도, 저는 이거를 가지고도 대통령의 리더십의 변화, 이거를 통해서 협치와 상생이 가능하다. 대통령의 협치에 대한 마인드, 의회 존중하는 리더십, 법과 원칙과 상식에 기반한 국정 운영, 국회 인사청문회를 정말 존중하는, 또 정당을 대통령이 예속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의, 이게 사실 인치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이거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현행 대통령 제도 속에서 대통령께서 이러한 상생과 공생과 공존의 리더십을 발휘해 준다면 차기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좀 잘 실현해서 우리 정치가 좀 한 단계 발전할 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선거제도 개편,
저 사실은 뭐 김종민 의원님하고는 사실 뭐 많은 얘기를 나눴고 제 개인적인 소신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 있습니다. 저는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승자 독식 문제, 사표 방지 어떻게 의회 내에 다양한 국민들의 다원화된 욕구들을 의회 내에 반영해서 소수의 목소리라도 국회에서 들릴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또 이들의 목소리가 의사 일정이라든지 법안 통과라든지 이런 것에 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선거제도는 개선할 이유가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은 이 지역 대표성과 비례성 이 강화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저는 뭐 이 상하원 제도를 도입하는 필요성 저는 있다고 보고요. 지금쯤 되면 또 비례성을 늘리고 소수의 의견들을 국회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조금 늘리는 그런 결단. 이 국민들이 근데 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면서 이런 것들을 국민에 설득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거제도는 지고지순한 제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선거제도를 뭐 개선하자라고 얘기를 해야지 개혁하자 그래서 내 말이 무조건 옳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지고지순한 선이고 그거를 구현해야만 우리 국회가 발전된다라는 그런 독선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형적인 하지만 허접한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니었거든요. 반연동, 반반연동, 4분의 1쪽짜리 연동형 제도라는 기형적 제도가 선거학의 프레임 속에서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권한 축소, 또 권력의 분점, 또 의회 내 비례성 강화 이런 것들을 여야가 대승적인 협상, 또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자세, 또 유연성을 발휘해서 노력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차기 대선 이후에 적절한 시점에 정치적 이행을 떠나서 제가 소신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가 또 소신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정당 민주주의의 실현, 그리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여서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의회 내에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완성도 높은 정치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국회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